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2015년 지방직 9급 영어 A체형 설명드릴게요. 뭐 다들 이제 올해 지방 국가직하고 서울시하고 막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생을 했다가 막 담비처럼 가뭄의 담비처럼 지방직 쉬웠어요. 참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 지방직 시험 보는 날 교육행정직 시험 같이 봤는데 그 문제는 또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요게 꼭 다음에도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대비를 잘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죠. 1번은, 그니까, 룰아웃을 물어봤는데, 그니까, 그 규칙상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제하다, 대상, 뒤에 나오는 것을 배제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there are some diseases 하고 약간의 질병들이 있는데, your부터가 disease를 수식하는 이제 형용사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your doctor가 will rule out 하면은, 이제, rule out 할 것이다. rule out의 대상은 뭐예요? 그 질병들이죠. 그 질병을 이제 의사들이 뭐 할 것이다. Before making a diagnosis에서 요 diagnosis는 중요한 단어, 이게 진단이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단을 내리기 전에 뭐 할 했는데 맥락으로 추측하기는 되게 어려웠고요. 한번 끼워볼까요? 끼워 넣어보면 trace는 뭐 추적하다, 흔적을 따라가다 하니까 그럼 의사들이 그 질병을 추적하다, 흔적을 따라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exclude는 의사가 이 병들은 일리 없어. 이러면서 배제하다. 좀 말이 되네요. 그 다음에 instruct는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말이니까 뭐 의사들이 병을 가르친다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다음 examine은 조사하다, 검토하다니까 이제 요 두 개가 좀 말이 된다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 말이 이제 규칙상 이건 빼자. 아웃이라는 말이 빼자 이러니까 배제하다 이게 답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관용적 표현은 사실 여러분이 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수준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니다. 문법 문제인데요. 이제 she supposed to 이랬는데 이 suppose라는 말이 추정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정하다 다음에는 무엇을 추정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추정하다의 내용은 정보니까 이러이러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대절이 나오면 이게 맞을 텐데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서 나에게 지난밤에 전화를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전화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제 그녀는 그러니까 추정이 되는 사람이니까 수동태로 만들어 줘야 되고 이제 이건 과거 얘기니까 요게 was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딱 뺀 상황이죠. 전화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I have been knowing Jose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know를 진행으로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I'm knowing you, I'm knowing him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안다 이러지 아는 중이다 이렇게 know라는 동사가 진행상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는 건 아는 거지. 아는 중. 왜냐면 진행상이란 한동안만 하다가 안 할 일. 그럴 때 진행상을 쓰는 건데 그냥 아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진행상부터가 맞지 않았고 게다가 뒤에 보면 until이라는 말은 이때까지 어땠느냐 하면 이제 until 다음은 나중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I was 7 하면 내가 7살이 될 때까지는 그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7살까지 어땠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7살이 과거고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를 현재 완료로 처리한다는 건 물론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태어나서부터 과거까지니까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you'd better 하는 거를 왜 우리가 조동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used to 동사원형, have to 동사원형 이러는 것처럼 you'd better 다음은 동사원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아셨을 거고 to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Sarah가 would be offended 이렇게 말하면 하여튼 시험 문제에 번번이 나오는 가정법이 다시 나온 거고 그녀가 막 기분이 나빠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내가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러면 이제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여기 would라는 말이 미래에 대한 추측. 그다음 if 다음에 나오는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라면서 우리말로는 썩 자연스럽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if 다음에 과거를 써서 이제 아니긴 한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이제 미래에 있지 않을 일을 과거 시제로 써서 표현하는 거 그게 가정법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정법 정확히 아셔야겠고 이건 딱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그 다음에 역시 문법 문제인데요. 제인은 보기만큼 젊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인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겉보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젊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보기에는 되게 젊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제이는 그것보다는 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더 젊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영어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Jane is not as young. 제이는 그만큼 젊지 않다. 결국 제이는 젊지 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만큼이냐면 그녀가 보기에 어떤지 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제인이라는 사람의 실제와 그다음에 그녀의 외모를 봤을 때 보기가 더 젊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제대로 해준 거죠. 여러분 보통 not so as라고 많이 외우는데 not so as라는 거는 not을 부정문이 있을 때 as 대신 so를 쓸 수 있다는 거지 so를 써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as를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젊지 않다 이게 말이 잘 되니까요. 뭐 그렇게 젊지 않다. so는 그렇게, as는 그만큼 이런 한국말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젊지 않다 해도 되고 그렇게 젊지 않다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as가 틀린 건 아니고요. 전화하는 것이 편지 쓰는 것보다 더 쉽다. 이제 비교급을 계속 물어보고 있죠. 전화하는 것과 그다음 편지 쓰는 것 을 쉽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it is easier 한 다음에 전화하기가 제대로 나온 거죠. 비교 대상은 편지 쓰기 이렇게 제대로 돼 있으니까 또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을 보면 너는 나보다 돈이 많다 이러면 you have more money than I 이랬는데 보통 이제 된 다음에 than me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I라고 써서 틀릴 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you라고 하는 주절의 주어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래서 너와 나를 비교하는데 둘 다 주어잖아요. 그래서 주격으로 쓴다고 이거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보통 자연스러운 건 than me 혹은 than I do 이제 have를 대신하니까 내가 그런 것보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더욱 좋긴 하지만 이제 주어와 주어를 비교한다는 면에서 틀리진 않은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당신 아들 머리는 했는데 여기서 당신 아들 머리라는 거는 지금 색깔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아니라 이제 머리카락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신 머리 역시 당신의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고 같은 색깔이다 둘이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your son's 여러분 머리 헤드라고 하지 마시고 hair 영어는 그걸 구분을 하죠. 그래서 your son's hair is the same color라면 the same 다음에 as 이렇게 맞춰주는 거 잘했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 아들의 머리카락과 당신을 비교하면 안 되니까 당신의 머리카락 하면은 당신의 것 이렇게 이제 s를 붙이는 소유대명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이제 뭘 넣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밑줄 근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you're absolutely right 딱 맞대요. then our 어쩌리 right now 내가 뭐 할게 그러니까 대답을 great 하고 여성이 대답을 했어요. 그럼 빈칸에는 나 그럼 이제 곧 뭐 할게 라고 대체로는 여자가 반가워할 만한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걸 바로 보는 수도 있고요. 이제 이 경우는 얘기가 별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올라가서 요점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읽을게요. 만약에 이게 얘기가 되게 어렵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근거를 알겠으면 선택하면 바로 볼 텐데 이제 너무 그 근거가 작으니까요. 이거 읽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올라와 봤습니다. 자, would you like to go out for dinner, Mary? 이러니까 아, 저녁 식사 얘기구나. Oh, I love to. Where are you going? 하니까 how about the new pizza restaurant in town? Do we need a reservation? 그러니까 이제 식사는 피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얘기는 예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but we may have to wait in line because it's Friday night.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기다릴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 그러면은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예약하자.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걸 보면 1번에 뭐 예약을 취소하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give you the check 하면은 책이라는 게 아마 고지서 같은 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에게 고지서를 줘라 너 돈 내라 이런 얘기 상관이 없고 eat some breakfast 하면 식사가 아침 식사 아니고 저녁이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book a table 하면 book이라는 말이 이제 예약하다라는 말로 요번에 그 서울시에서도 book이라는 말이 예약하다로 1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둘 중에 이제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문제는 문법 문제니까 위에서부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근처를 한번 봅시다. In addition, pattern books frequently contain pictures 하면 뭐 패턴 책이라는 것들이 흔히 포함하는데 그림들을 포함한다. 이래놓고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들을 포함하는지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형용사절을 써줘야지 돼요. 이 that을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 하는 거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잖아요. 가정법
be 최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냐 what이냐 이런 게 아주 자주 나오죠. 그럼 that은 명사, 형용사, 부사절을 다 만들지만 what은 오로지 명사절만 만든다. 이건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형용사절이죠. 따라서 여기는 what이 들어갈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what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순간 선택항으로 가서 what이 들어가는 거는 띡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이 남았는데 요 둘을 보니까 요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는 및 원형으로 쓸래 s 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중간을 보는 것보다는 끝을 보는 게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 이제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mit이라는 동사에 s를 쓸 필요가 있는지 그걸 보기로 하면 더욱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지 거기서 막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뭐 감동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A, B, C 이렇게 물어봤는데 A가 확실하고 B하고 C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는 게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 생각을 해보면 C가 낫다는 거죠. 자 가보면 moreover 한 다음에 the use of pattern books 하면은 패턴 책들의 사용 이게 주어잖아요. 그럼 주어가 단수니까 자 동사에는 s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츠가 들어간 답을 딱 하고 이제 빨리 그 다음 문제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또 빈칸 넣기 문제인데요. 빈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네요. 자, 역시 이 아래쪽, 그러니까 위에는 읽지 말고 그건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읽으시고 공부할 때 꼼꼼히 재미있게 읽으시고 시험 볼 때 6일 때 열심히 본 거예요. In the modern world, 반갑네요.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야기야. 근데 no culture가 however, primitive and remote 이런 게 나왔을 때 however 여러분이 그러나 이렇게 읽지 말고 아무리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공부는 해야죠. 이제 however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제 이게 뭐 how much, how large 이럴 때 how가 이제 뭐 어떻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how large 하면 얼마나 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걸 얼마나나 또는 여기는 이제 ever가 붙어갔으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아무리 원시적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 만약에 모르면 쉼표를 볼 줄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in the modern world 다음에 주어가 no culture고 쉼표는 삽입됐고 동사로 간다. remains라는 동사는 남아있다라는 말로 뒤에 보어가 필요하다. 이런 공부는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현대에는 어떤 문화도 이런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빈칸 뒤를 읽어서 이 얘기에 대해 설명을 뒤에서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아주 보니까 또 뭐 어쩌리 하는 인디언이네요. 인디언들이 하고 인디언에 대해서 역시 쉼표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인데 마스크를 가면을 만들고 또 balls 그리고 뭐 비싼 무늬토기 뭐 이런 걸 만드는데 뭘 사용해서 만드냐면 glass beads라는 걸 사용해요. 근데 그 glass beads가 그러니까 여기 glass beads를 사용한다까지는 별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뒤를 보면 얘가 imported from Japan and Czechoslovakia 이러니까 포인트가 나왔죠. 이 사람들은 멕시코 산에 사는 사람들인데 일본 제품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한국 제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일본 제품을 써요. 그러면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리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도 이제 세계화라든지 이런 교류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화도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적당한 거죠. 선택하게 이제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보면 어떤 문화도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혼자 섬처럼 지내지 않는다.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 섬을 이제 이거 S 발음은 안 합니다. 아일랜드라 그래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온 isolated라는 말은 섬이 아무래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립된이라는 말이 딱 맞고 여기 보면 뭐 interconnected나 multicultural, complex 이런 것이 이제 요새 우리가 다 복합적이고 또 다문화적이고 multicultural 그다음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데 이제 아까 그 말은 no라는 말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화도 뭐 복합적이지 않다 이러면은 다 단순하다는 얘기니까 안 맞겠죠. 예,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긴 설명이 필요하진 않은 문제여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이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depending on your values 할 때 여기서 value라는 말은 가치가 아니고요. 가치관을 뜻해요. value에 이렇게 s가 붙으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여기서 이제 의지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것에 따라라고 해야겠고요. 그러니까 뒤에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것에 의지한다는 말이 이제 이것에 따라,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기준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 뭔가 달라지는데 서로 다른 종류들의 숫자가 아마도 여러분에게 중요할 것이다. 이랬으니까 여기서는 가치관에 따라 중요한 숫자가 서로 다르다. 이제 이걸 잡아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얘기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선택항을 가봤습니다. 원래 규칙상 이제 우리는 답을 빨리 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알면, 지금 우리가 안 거는 values, number, important 이 세 단어는 아니까 그것과 상관 있는 말은 뭘까 하고 선택항을 가서 본 거예요. 1번에 your time is money 이랬는데 여기서 time이라는 말은 어때요? 아까 했던 것 중에 뭐 상관 있습니까? value 하고 상관이 있나요? value라는 말은 오히려 여기 가깝네요. value는 돈의 가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number, time은 넘버 맞죠? money도 넘버고, 그 다음 important 둘 다 중요하긴 하네요. 괜찮아요. 내용상은 시간이 돈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maintaining high motivation. 포인트는 motivation 동기부여라는 말인데, 아까 동기부여는 이제 뭐 공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선물 준다 그러니까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왜 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숫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치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part-time jobs are better. 오, 되게 특이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요새 너무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할 리가 있을까요? 한번 보기로 하고요. living within your income 하면은 당신의 수입 내에서 살아야지 뭐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여서 아쉽게도 여기서 바로 답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꽤 괜찮은 거는 이런 거는 조금 괜찮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짝 선택한 기억해 놓고 자, 본문 어디를 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다른 숫자가 중요하다 이랬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양한 숫자를 고기를 앞부분을 읽을까 아니면 마지막을 읽을까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적당히 판단을 하시되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좀 요점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마지막을 읽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obviously the higher you raise your per hour worth 이러는데 여기 worth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value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시간당 가치를 더 올릴수록 while holding your priorities 하면 당신의 우선 중요한 게 뭔지를 딱 붙잡은 채로 시간당 가치를 올릴수록 the more you can propel your efforts toward 에서 더 많이 당신의 노력들을 막 밀고 나가서 meeting your goals,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조금 어렵게 해주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의 시간당 가치 이걸 올려라. 그래야지 당신이 목표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인지는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급 얼마냐 이거죠. 뭐 시급 7,000원이냐, 10,000원이냐, 15,000원이냐. 그래서 그 시간당 가치를 자꾸 늘려라라고 하니까 살짝 이게 파트타임 잡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이 시간과 가치 이런 연결을 좀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제 아까 봤던 가치에 따라 숫자들이 중요하다 하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하고 또 혈압 수치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혼한 연도가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퇴할 때 통장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이 number one 인 넘버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zero in on 하면 이렇게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그 0점 조준하다. 원래 사격할 때 나온 표현. 어떤 양의 0점 조준을 하냐면 left on their mortgage 해서 이제 mortgage라는 거는 주택 마련 장기 대출. 그래서 뭐 매덕 대출 받았는데 얼마큼 깎아 나갔는가.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대충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다양한 예들일 뿐이니까. 근데 but 하고 이제 진짜 자기 본론을 얘기하는 but이란 말에 나오는 여기 집중을 하면 But I contend that contend는 이게 주장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your per hour worth 해서 당신의 시간당 가치가 should be among the top of mind numbers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표현이 나왔죠. 시간당 가치.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결국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시간당 가치가 값이 올라가 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아
내려봐도 이게 파타임 잡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시간이라는 것이 가치다, 즉 가격이다,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동기부여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버는 만큼 써라 아니고 파타임 잡과 풀타임 잡을 비교한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라, 시간의 가치를 올려라라는 거니까 그중 1번으로 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건 뭐 굉장히 쉬웠어요. Making mistakes. 시험 문제가 이렇게만 나온다면 사람들이 영어 때문에 막 힘들다고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제 이 시험에서도 75점, 이 정도 간신히 맞고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쉽긴 했잖아요. 이 정도라면은 참, 영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다 하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Making mistakes is central to the education of budding scientists and artists of all kinds. 이 문제가 왜 쉽냐면은 딱 처음부터 실수를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는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심이다. 그리고 과학자들, 예술가들. 그러면 그 사람들, 과학자, 예술가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한테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실수와 자유 이 둘을 연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있고요. Try this idea 이 생각을 한번 시도해보고 flop 이렇게 뒤집어보고 try another idea, take a risk. 이 말은 전부 다 이제 위태롭지만 막 해본다 이런 얘기죠. 좀 더 보면 one class example 해서 하나의 아주 고전적인 예가 토마스 에디슨의 대답이다. 어디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토마스 에디슨의 대답은 굉장히 유명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당신은 그렇게 많이 실수하도록 어떻게 버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I have not failed. 이러더라는 거예요. 난 실패한 적이 없대요. I successfully discovered. 나는 성공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10,000 elements that don't work. 그래서 효과가 없는, 즉 해봤자 안 되는 10,000가지 경우를 내가 성공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실은 10,000번 실패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할 때까지는 이 10,000번의 작게 보면 실패인 것들이 다 필요해서 이런 성공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 굉장히 무난하고 좋았고 답 찾기도 보면 getting it right the first time 하면 딱 한 번에 잘해야 된다. 이거 전혀 아니죠. 실패를 허용하라는 얘기니까. 또 에디슨의 발명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또 창의력 관련 있긴 있는데 실수를 피하라.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라. 위험을 피하면은 실패를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안 되겠고 failure, nothing to be afraid of 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 하는 이거는 이제 참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좋았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니까 누구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저렇게 일이 있으면서 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삶이 우리가 아무리 그걸 원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또 배우는 것도 워낙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겪기 마련이다. 살다 보면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린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 또 발전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뒤로 갑니다. 영어 틀린 거 찾을게요. 그녀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예, 맞아요.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She regrets 하고 not having worked harder in her youth. 이러면은 이제 하지 않은 것을 not으로 잘 표현했고 또 regret이라는 동사 유감스러워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유감스러워하는 거니까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안 했던 거죠. 이제 그거를 유감스러워하는 건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은 건 현재보다 한참 과거의 일이니까 have와 ed를 써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이런 식으로 주절보다 과거라는 표시를 현재 완료로 한 것은 딱 맞았던 거죠. 자, 그는 경험과 지식을 둘 다 겸비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자, he is a man 한 다음에 of 이하로 이제 이것과 경험과 지식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경험과 지식의 사람이다. 둘 다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of 더하기 명사를 쓰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그것의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을 갖춘, 그것이 있는, 거기에서 나온,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명사 다음에 of something을 쓰면 소유격처럼 해서 의라고 읽는 게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묻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분노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감정이다. 이 문제는 뭘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nger라는 거는 불가산 명사고, 그래서 normal and healthy emotion 할 때 emotion 앞에다 어를 쓴다는 걸 물어보셨을까? 형용사하고 형용사. 하여튼 아마 여러분들도 뭐 출제 포인트는 잘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혹은 어떤 따지는 학생은 emotion이 가산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emotion은 거의 가산명사예요. 왜냐하면 구분이 되죠. 슬픔 또는 기쁨, 뭐 사랑, 또 뭐 여러 가지 구분이 되면 추상적인 것도 이렇게 구분이 되면 영어에 쓸 수 있으니까 emotion이나 feeling이나 이런 게 거의 가산명사로 쓰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이거 써놓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이 문제는 이제 under no circumstances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해서 막 굉장히 막 붕괴하여 얘 되게 세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부사를 이렇게 앞에다 놓으면 강, 약강 이런 리듬을 타게 하느라고 조동사를 먼저 넣고 주어 넣고 본동사 넣고 이 사이에 동사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의문문처럼 도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 문법 포인트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you not 이렇게 발음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어순을 취하면 안 되겠으니까 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역시 빈칸 근처 먼저 봤고요. 앞에 보니까 How often does the subway run? 하면 왜 질문이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이 얼마나 자주 운행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뭐 5분마다 오냐 10분마다 오냐 이런 얘기일 거고 대답을 하니까 대답이 끝입니까? 뭐 이거에 대답하면 되네요. 얼마나 자주냐. 근데 이제 1번 it is too far to walk 하면 너무 멀다.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아니니까. 자, 2번에 every 5 minutes or so 하면 한 5분 정도 마다. 이 every라는 말이 이제 every다음에 복수명사를 쓰면 그 구간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죠. 뭐 4시간마다면 every 4 hours 이런 식으로. 그래서 every다음에 복수명사를 써서 구간 설정을 해준 답이 2번이 되겠다. 뭐 줄을 서서 기다려라 아니면 한 30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들 아무 상관이 how often과는 없었어요. 자, 그럼 11번 보겠습니다. alleviate을 물어봤는데 자, 저런 말은 파워드라는 책에 이제 500개 표제어 중에 얼리비에이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LEVI가 요 가볍다라는 제 요 말이 뜻이 가볍다예요. 그리고 AL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가벼운 쪽으로 이런 역할을 해줘요. 반대말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aggravate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grave라는 말이 이제 또 무겁다예요. 여기 보시면은 light은 그래도 light이라는 말과 live가 스펠링 좀 비슷하죠? L도 있죠. I 있죠. 여러분 이거 되게 달라 보일 텐데 V하고 F하고 GH가 소리가 같아요. 비슷해요. 상관이 있어요. 했다가 똑같이 이빨을 입술에다 이렇게 걸치고 F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GH는 여러분 이런 말 알죠? laugh. 근데 이거를 F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V하고 GH가 상관이 있는 스펠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alleviate하고 light은 이렇게 L-I, V하고 GH가 상관이 모양이 좀 그럭저럭 비슷한 스펠링이죠. aggravate과 heavy는 되게 다른데 여러분이 아는 말 중에서 여러분 무덤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grave. 그다음에 중력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gravity. 슬픔. grief 이런 말들 있잖아요. V하고 F, V하고 F하고 이거 이제 V, GH, F 이거 스펠링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진짜로. 그럼 이게 무겁다니까 이 aggravate은 더욱 무겁게 더 악화시키다고, 이게 가볍다니까 alleviate은 더 가볍게 하다. 이제 이런 말 뜻이 다른 게 없어요. 여기 써있기를 더 가볍게 하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뒤를 여기 예문을 보면 bringing presents for his children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을 가져온 것은 alleviated some of his guilt 해서 여기 뒤에서 설명하는 그 죄책감 일부를 가볍게 해줬다. 그러니까 무거운 게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선택한 걸 보니까 relieve라는 말이 이거 어때요? 스펠링 여러분. 여기 alleviate하고 이거 똑같죠? 예, 그래서 물론 굉장히 어려운 말은 아니었지만 이제 스펠링이 동일하다는 걸 보면 혹시 이 문제 틀리셨던 분들도 앞으로 단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 많이 맞힐 것이다. 이런 얘기죠. accumulate이라는 말은 역시 파워드에 이제 500개 중에 들어가 있는 꽤 많이 쓰는 단어고요. 축적하다. 자꾸 조금 좀 쌓는다는 말인데 단어를 보면 쌓고 계속 쌓고 있죠? 글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쓰다 보면
accumulation 축적하다가 맞겠다. 계속 쌓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말이고요. provoke라는 말은 이게 이제 목소리, 보컬. 그 스펠링이 C하고 K가 또 이제 K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는 스펠링이 또 호환되는 그런 스펠링들이에요. 근데 프로는 앞으로 불러내다 이렇게 돼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너 한번 나와봐 이래가지고 화나게 하고 도발시키다 이런 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파워드라는 제 500개의 표제어에 들어가 있기도 한 말이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자, 12번 볼게요. 이거 많이 틀리셨을 거고요. 저도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이게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죠. I'm not made of money, you know. 이 말이 뭘까? 그럼 나는 made of money.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돈으로 만들어진 이 말인데 나 돈으로 만들어진 줄 알아? 나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 알잖아. 이렇게 막 상황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넌 내가 돈으로 만들어진 줄 아니? 그럼 나는 피하고 살로 만들어진 전 사람인데 내가 다 돈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줄 네가 아는다는 말은 나한테 계속 돈을 달라 그러고 있다는 얘기. 그런 상황이 좀 어울리잖아요. 선택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내가 돈이다. 나 단체가 돈이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부자인 줄 아니? 이런 말이 이제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게다가 요 세 개의 말이 또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need는 필요한 게 많다. 그러면은 저는 I'm in need 표현으로 이렇게도 해요. in need다. 이러면 I'm in need 하면은 필요한 게 나는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 이게 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궁핍한 이렇게 해석한 단어고요. 그다음에 thrifty는 근검 절약한다. 그래서 꽤 좋은 단어예요. 근데 stingy는 짜다. 우리나라 말에. 그러니까 근검 절약하는 수준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서도 막 너무 안 쓴다. 그래서 다들 이제 좀 가난하다는 말 계열이고 뭐 좀 차이는 있지만 wealthy 하나만 이제 부유하다는 말이니까 내가 돈으로 만들어진 줄 알아? 내가 그 돈이 많은 줄 알아? 예, 이게 이제 어울렸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잘 추측을 하셔가지고 또 문제 푸는 거는 평상시에 한 번도 그러지 않은데 시험장 가서 그거 되진 않죠.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할 때 자꾸 상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시험장에서도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맞히게 되실 것이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이제 push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게 밀다라는 밀다라는 말에 이제 y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세게 미는이라는 말이죠.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experienced salespeople 이게 파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re's a difference between에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르다. assertive한 것과 push한 것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는데 assertive하다는 말은 역시 파워드 500개 표제로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먼저 아시면 풀기가 좋았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밀다라는 말 가지고 추측을 했어야 될 텐데 요 말은 자기가 할 얘기를 따박따박 잘 말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권장하는 태도.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뚜렷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assertive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push는 너무 좀 많이 몰아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thrilled라는 거는 막 너무 신나서 전율이 일 정도로 좋아하는 걸 thrilled라고 하고 brave나 이건 아실 거고 timid는 소심한이라는 형용사로 이렇게 shy하다거나 이런 말과 같고 이제 파워드란 책에 보면 intimidate라는 말이 파워드 500개 표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위협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심한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겁을 막 준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겁주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심하게 만들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는 소심한. 그래서 이제 소심한 것과 이렇게 푸시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서 aggressive가 공격적인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역시 주어진 부분을 먼저 찾아갈게요. 자, 이게 질문이 좀 길었는데 여기 이제 밑줄에 있는 이 부분만 먼저 보면 A lot of women, however, 그러나 많은 여성이 wear sunscreen before they go out 하면 요 sunscreen을 wear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선크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sunscreen이라고 나왔을 때 이거 스크린이 뭐지? 뭐 이러다가도 앞에 여성이라는 말이 있었죠. 입는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면은 태양 뭐를 입는다는 거지? 밖에 나가기 전에. 그럴 때 요걸 이제 이 선크림하고 좀 연결을 시키는 그게 좀 됐으면. 근데 여러분 일단 웨어가 이제 옷을 입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모자를 쓴다든지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뭐든지 하여튼 몸에 걸치는 건 다 웨어라고 한다.
단어 그런 것도 좀 알긴 해야겠네요. 여튼 이 선스크린은 선로션을 말해요. 선크림을 말해요. 나가기 전에 선크림을 바릅니다. And this often makes it more difficult 할 때 요거 이제 가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가 대상어라고 합니다만 이제 it은 가짜로 쓴 거고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한 후에 뒤에 for their body to produce vitamin D 해서 그들의 몸이 비타민 D를 생산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선스크린하고 비타민 D 요거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뭐 태양빛을 받으면 비타민 D 생성한다라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도 있긴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좀 많이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글을 읽을 때 답만 띡 하고 말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그 내용을 잘 읽어가지고 이제 들어본 얘기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제 문제기가 좋아지죠.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이 선로션, 선크림을 바르면 햇빛을 막기 때문에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용을 이 정도로 파악이 됐으면 이제 그 뒤를 읽어보는 거죠. as 한 다음에 as는 뭐 이유를 뜻하기도 하고 때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되니까 as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뒤에 말의 요점을 보고 맞춰봅니다. Many types of sunscreen may contain beneficial substances.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될 얘기는 좀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몸에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스크림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beneficial이라는 유익한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건 답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sunscreen can block vitamin D producing ultraviolet rays 이러면 여기 이제 나온 거죠. 선스크린이 차단할 수 있다.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ultraviolet에서 자외선들을 차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생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답이 되는 거고 their sunscreen is professionally prescribed 하면 prescribe이 처방하다라는 뭐 굉장히 중요한 동사 이런 거 꼭 아셔야겠고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처방이 됐다. 이런 거랑 아까 비타민 D 상관이 없으니까 빼고 they exercise on a regular basis 하면 운동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확실하더라도 선택항을 한 번씩 봐서 그래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가 엄청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어떤 게 왜 맞고 어떤 게 왜 틀리는지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평상시 공부하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밑줄 친 부분 넣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우셨을 거고요. 무자퍼 셰리프의 연구, 무엇에 관한 연구냐면 on the autokinetic effect 이것에 관한 연구가 is a good example of the role of something in perception 해서 perception 역시 파워드 표제어로 나오는 그러니까 인지 이렇게 해석하는데 거의 센스하고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 이거 속에 있는 이런 역할에 아주 좋은 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첫 문장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아래 글을 읽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특히 첫 문장이 여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을 때 한번 다시 읽고 뭐라도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오토키네릭 이펙트에 관한 연구라 그러니까 요 오토키네릭이라는 말이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오토키네릭이 보니까 또 이게 완전 모르는 건 아닌 게 오토 더하기 키네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는 자동이라고 하는 거를 혹은 스스로 이라는 뜻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키네틱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자동과 관련한 그리고 perception, 센스와 관련한 이야기구나.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답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조금 읽어보도록 하죠. 보면 people in this experiment 사람들이 이제 실험에 있었고 말을 듣기를 a spot of light 그 점 projected on the wall 벽에다가 이렇게 점을 딱 쌌는데 would move 이게 움직일 거라고 말을 들었어요. And were instructed to estimate the amount of movement. 자, 그럼 the spot이 move 할 테니까 그 amount를 estimate 하세요. 추정해 주세요. 5cm예요? 10cm예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상황은 알겠습니다. 비록 the spot of light never actually moved. 사실은 그 점이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the people inevitably, 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파워드 표제어고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다들 빠져나가지 못하고 reported movement. 3cm요, 5cm요.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perception, 즉 그 점을 본 것이 뭔가 착오를 일으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게 착오를 일으켰죠? 그 먼저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들었던 거. 그것 때문에
점을 보면서 아, 제가 움직인다 그래서 아 움직였나 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상황 파악이 좀 됐기 때문에 더 읽으려고 하지 않고 선택항으로 갔어요. 1번 unification. 이게 통합이라는 말이죠. 뭔가를 uni 하나로 만든다는 거. 근데 아까 그거는 뭐를 통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건 아니니까 빼겠고요. 그다음에 expectation. 이건 예상이죠, 예상. 아, 점이 이제 움직일 거야. 아, 움직인 것 같아. 말이 되는 거죠. 움직여 보여. 이렇게 되니까요. competition은 경쟁이라든지 대회를 말하니까 지금 그런 상관이 없고, quantification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양이라고 하는 명사 quantity 이것을 이제 수량화하다라는 동사 quantify로 만들고 그걸 또 명사로 만든 그래서 수량화라는 명사가 된 건데 그 아까 이제 수량이 사실은 빵이어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숫자를 얘기한 거 그것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상 때문이다 이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답이 될 수 없으면서 예상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문제 여러분이 푸실 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문장에 오토키네르 얘기가 나오니까 모르는 단어야 이렇게 하고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읽고 근데 이제 읽는 동안 모르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글자가 더 안 읽혀요.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하나로 딱 붙잡으셔서 이제 오토키네릭에 관한 연구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되게 중요할 것이고 오토라는 머리에 뭔가 자동 움직인다는 거 예상하고 있으니까 자동 그래 보인다는 거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자동과 그다음에 인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글을 읽으면 자기가 완전 허허벌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이 좀 더 잘 읽히고 그다음에 읽다가 이 아까 그 오토가 이런 건가 봐 하면서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쵸 여러분 시험장에서 뭐 아니신 분들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 막 이렇게 또 읽고 막 이러셨을 텐데 일부를 잡고 거기다가 얘기를 붙여주세요. 네, 그러면 상황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 16번 A하고 B에 들어갈 얘기도 역시 많이 보지 않아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여기 보면 미스스가 이제 신하들이죠. 알 거예요. 신하들은 그다음에 동사를 넣고 many of the rituals performed by kings and priests 하는데 perform된 왕과 그 다음에 프리스트 사제들에 의해서 퍼폼된 리추얼들 중에 많은 거를 어쨌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마 리추얼을 몰랐을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수험생들의 한 30% 정도는 리추얼 한 20% 정도는 리추얼을 알고요. 그 또 모르시는 분들이 한 7, 80%는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스는 알 거예요. 미스는 하면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스가 어떻느냐 하고 뒤에 이제 왕하고 사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신하하고 왕하고의 관계는 대체로 그러니까 어떤 순접적 관계예요? 역적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대충 상관이 있잖아요. 뭐 아서왕이라든지 이런 사람 당군 신하 이러면 대충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은 의미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리추얼을 모르더라도 했을 것 같단 말이죠.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면. 그래서 선택하나 한번 가봤어요. 아이고 되게 기네. 자 선택하나 보자. 이거는 제가 뭘 놓쳤나 봅니다. 여기 이 밑에 썼던 것이 지금 안 보이나 봐요. 좀 전에 16번이었죠? 16번에 1번 A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고 물어봤냐면 1번 extinguish, 즉 불을 끄다라는 말인데 아까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말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것에 비해 신하가 왕을 불을 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 bolster 잘 모르시는 분 대부분 몰랐을 것 같고 그다음 underpin이라는 말을 밑에다가 핀을 꼽는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핀을 딱 꼽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정시킨다는 말이거든요. 단단하게 잡아준다. 그다음에 corroborate이라는 말도 아마 이게 단어가 좀 어려워서 corroborate은 거기 rubber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로봇의 rubber예요. 로봇이 되게 힘이 세잖아요. 배터리만 있으면. 그래서 corroborate이 이제 confirm처럼 확인시키다. 근데 이제 corroborate 대상은 이제 정보예요. 이 정보를 확인시켜준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단어를 좀 안다면 여기서 이제 가장 적절한 거는 이 신하들이 왕이나 사제들을 뭔가 좀 지원한다, 든든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언더핀이 좋겠습니다만 다시 보니 단어가 어렵긴 하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맞춰볼까요? B에 뭐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보면 in ancient cultures
Myth did not have this 어쩌리 connotation 했는데 connotation이 함의라는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긴 하죠. 자, 이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랬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을 뭔지를 알기 위해 앞을 보는 게 좋을까 뒤를 보는 게 좋을까 잠깐 고민을 하실 때 여기 this라는 말을 활용하면 이라는 말은 좀 전에 얘기했던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today the term myth 이 신화라는 이름은 오늘날 today 지금은 어떠냐면 왕이나 별로 없죠? 그러니까 왕이 있었던 시대에는 신화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화라는 이 용어는 is often used in an unfavorable way. 그래서 되게 불리한 방식으로 쓰이고 to refer to something that is exaggerated or untrue. 이러면 결국 이제 이거잖아요. 이 myth라는 말은 오늘날은 사실이 아닌 걸로 여겨진다. 그래서 it's a myth 이러면 그 거짓말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뒤를 보면 in ancient cultures 하니까 이 사이에 however라는 말이 빠진 거죠. 아까는 현대, 지금은 고대.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은 아마 고대 얘기를 했을 것이고 현재는 어떻다 얘기를 하고 다시 고대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는 신화라는 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부정적인 그런 함의가 없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분명하니까 선택항의 앞부분을 몰랐다 하더라도 뒤에 내용을 잘 읽으면 1번은 immoral이라고 하면 이게 비윤리적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untrue라는 말과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아까 untrue는 가짜다라는 얘기지 그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 literal은 글자 그대로의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단지 이런 부정적인 어감이 없었다 이런 정도가 무난한 거죠. 그래서 앞에 underpin이라는 말은 왜 카네이션 같은 거 달아드리고 밑에다 한번 이렇게 딱 핀 꼽으면 튼튼하게 되는 거 그게 언더핀이에요. 그래서 그게 답이 되겠고 볼스터는 막 너무 세게 밀어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앞뒤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A에 나왔던 ritual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니까 의식, 제사 지내고 뭐 아니면 장례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 있죠. 그걸 ritual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건 공부 잘 해주시고 자 17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Rarely get tired.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대요. 언제냐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아요. 언제냐면 뭐 아무 일도 안 할 때 아니면 너무 신나는 일을 할 때. 그렇죠? 뒤를 보면 For example, I recently took a vacation. 그렇지. 휴가 가면 대체로 물론 이제 살림하는 사람들 이제 애들 키워야 되는 분들 휴가 가면 그게 고생이다. 나가면 고생이다. 근데 어른들 하는 이야기고 사실 우리들 휴가를 그럼 싫어하냐고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took a vacation in the Canadian Rockies up around Lake Lucé. I spent several days trout fishing along Coral Creek, fighting my way through brush higher than my head. 해서 하여튼 내 머리보다 더 높은 뭔가로 뭐 싸웠고, 그다음 stumbling over logs, struggling through 어쩌리저쩌리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휴가를 보낸 거예요. 그럼 그거 하고 저거 하고 했는데 피곤하지가 않다는 건 이제 재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뭐 잠 이야기 아니었고 또 집안일 하다 보면 사실 피곤해지죠. 그래서 안 되겠고 to high altitudes 할 때 이거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altitude 고도. ALT가 이게 높다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단어 알죠? attitude. 요게 이제 태도. 근데 요거를 하나만 바꾸면 aptitude 이러면 적성. 그 다음에 altitude. 스펠링 하나밖에 안 달라요. TPL 이랬는데 altitude는 고도. 그래서 요 말들 사이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세 개의 단어가 스펠링이 하나밖에 안 다르니까 그래도 묶어서 공부하면 조금은 낫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외우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알고 계신다면 같이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자, 18번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들 하는 얘기, 이미 시험 문제 좀 나왔던 얘기여서 기출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익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time is a basic prerequisite 하면 이런 말도 어려워하실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건 사실 여러분 require라는 말 알죠? 그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명사형 requisite이 나오고 필요물.
거기다 pre를 붙이면 선결 요건에서 prerequisite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 이런 단어 알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속으로 살짝 다 알까?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알죠?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거는 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제 많이 나온다. 요런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아요.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이걸 커버할 수 있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뭐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걸 다 몰랐다가도,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욱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막 혹시 그런 분들이라면, 거기서 되게 약하다면, 그러니까 더욱더 우선순위 영단어 같은 그런 단어장을 갖고 다닐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서 여기서 require에서 requisite 나오고 prerequisite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셔야지, 단어장 가지고 외우는 건 다른 친구들이 벌써 5년 전, 10년 전에 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5년, 10년 그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제대로 된 빠른 길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 정도는 원래 거기 이제 보통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가볼게요. 이거 어느 세월에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require라는 말이 필요로 하다라는 말인 걸 활용해서 여기서 필요로 한 것이라는 말을 필요한 것, requisite 이렇게 말한다는 걸 requisite이라고 말한다는 걸 공부해 놓고, 그 앞에 pre가 붙었으니까 pre는 먼저라는 거니까 먼저 필요한 것, 그걸 어렵게 말하면 선결 요건, 이렇다는 거죠. 다시 가보면 시간이 먼저 필요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시간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뭐 대략 이런 류의 말 아닐까요? 올라가서 이제 첫 문장을 봤어요. 뒤에가 이걸 뒤에 내가 단어가 되게 어려워 보이네요. 이걸 보지 말고, 그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돼요. 아까 보니까 막 어려운 단어 되게 많아. 그러면 거기 말고 첫 문장을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올라가 보면, The 10,000 hour rule 이라고 자기가 따옴표를 짜줬어요. 그래서 1000시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천이 아니라 만이죠. 10,000시간 규칙이라고 많이 하는 얘기예요. 역시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고 있으면, 그거, 이러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10,000시간 규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는 여러분이 단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벌써 만약에 안다면, 10,000시간 규칙이라는 게 뭔 줄 알면, 여긴 단어 다 몰라도 벌써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 다행히도 모르는 단어 나왔네요. 다행히도 모르는 단어 나왔어요. expertise requires 하는데, 모르는 단어야. 어쨌든 이게 10,000시간이라는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10,000시간의 연습이 있어야지 뭐를 한다. 그런 얘기라고 원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한 10,000시간은 들여야 뭔가 좀 전문가가 된다. 그러고 보니 참 전문가를 엑스퍼트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10,000시간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느냐, 아니면 그걸 반박하기 위해 썼느냐. 이미 이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기가 쉽잖아요. 뒤를 보면 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분명히 시간이 유일한 requirement는 아닙니다. 그러면 not only죠, not only? 시간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여기다 쓰라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 외에 뭐가 필요할지 이렇게 선택관을 보면, 잠깐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간은 기본적인 선결 요건이긴 하지만 요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요. 예? 그게 다가 아니다. 여기 보니까 sufficient은 충분한이란 말, 이런 거 꼭 공부하셔야 되고, 그 자체로 충분치 않다 말이 됐잖아요. 뒤를 보면 시간이 시간에 대한 필요물은 아니다. 무슨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longevity 이런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long이 들어가 있죠. 장수,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여튼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택항들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머리를 어지럽히지 마시고, 앞에 첫 문장과 그다음 빈칸 근처를 잘 읽어서 기본적으로 어휘, 문법 실력, 평상시의 실력들 이런 걸 키워나가서 거기 들어갈 말은 시간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가 필요하니까 빈칸에는 다에 해당하는 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1번이 답으로 탁 보이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저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이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좀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주세요. 자, 조지 스테펀슨에 대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조지 스테펀슨은 gained the reputation for working with the primitive steam engines.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 사람을, 스테펀슨 어려우니까 졸지를 합시다.
원래 이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성으로 불러야 되긴 하지만 이거 쉽게 하자고요. 그럼 조지라는 사람이 물론 유명한 사람이니까 시험에도 나왔어요. 근데 뭘로 유명하냐면 스팀 엔진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군요. 그다음에 스팀 엔진은 mines 광산에서 사용된 스팀 엔진이고 in the northeast of England and in Scotland 해서 1814년 이렇게 나오니까 꽤 옛날에 산업혁명하고 그럴 때 스팀 엔진 하긴 그렇지. 그 옛날에 스팀 엔진을 만들어서 광산에서 그 스팀 엔진 썼던 뭐 그 사람 얘기예요. 자, 선택항에 가서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지를 읽겠습니다. 꽤 긴 글이었는데 일치하지 않는 걸 찾을 때 먼저 선택항을 가서 내가 뭘 알아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고맙게도 한글로 선택항을 만들어줬네요. 자, 탄광에 사용된 탄광, 그거 아까 마인이에요, 마인. 탄광에 사용된 초기 증기 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여 명성을 얻었다는 거는 첫 번째 문장을 그냥 한국말로 해석해줬어요. 맞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다음 1814년은 아까 봤던 얘기인데요. 그의 첫 번째 기관차를 만들었다는 바로 확인해 봅시다. 아까 숫자가 나왔었으니까. 보니까 1814 스테펀슨 이거 우리가 아까 이 조지를 하자 그랬는데 이걸 몰랐으면 딴 사람인지 혹시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성으로 불러줘야 돼요. 스테펀스는 made his first locomotive이라고 블리처라고 하는 최초의 기관차를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맞다. 시속 36마일의 기관차를 개발하여 그러니까 기관차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 이걸 알려면 36마일 그다음에 기관차 대회 준우승 이런 걸 알아내야 되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좀 이따 하도록 하죠. 마지막 보니까 벨기에와 스페인의 철도 개발에도 참여하였다. 그럼 이거는 벨기에하고 스페인하고 철도 개발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걸 먼저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시작은 어떠했고 시작은 끝은 어떠했을까 그걸 이제 좀 알고 싶어가지고 끝을 보기로 했어요. 마지막 또 끝은 읽기가 좀 쉬우니까. 그래서 보니까 스탬슨이 became engineer on a number of these projects and als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railways in Belgium and Spain.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벨지움하고 스페인이. 그래서 여기 레이버스 개발에 참여를 했대잖아요. 그러면은 4번이 확실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항을 먼저 봤을 때 1, 2번은 벌써 이제 앞부분에서 끝났고 그다음에 4번은 마지막 문장만 보면 이제 확인이 돼서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36마일 숫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20번을 보면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넣어라. 역시 쉬운 문제였고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보면 There are many instances in your society. 그래서 당신 사회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society를 이제 위치가 받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건 사회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사회를 설명할 상황이 아니고 instances 그 경우를 설명할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쵸 여러분?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 in which 그 경우 속에서 it is entirely appropriate 적정하다 for people to play a power role over others. 자, 이글은 power role에 대한 이야기네요. over라는 건 이제 이 사람들 위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appropriate이라는 말 적절한이니까요. 완전한 건 적절하다. 그 사람들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은 뭐가 궁금하세요? 그게 어떤 경우지?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혹시 예를 들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뒤에 보니까 그래 선생님, 또 코치, 또 경찰, 부모님 모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 분들이 파워 롤을 취하는 분들의 적절한 예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들어가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면 저야 이제 단어도 많이 알고 또 제가 시험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 단어도 많이 모르고 문장 구조도 잘 모르고 그러는 채로 그 문제를 풀기는 사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죠. 이제 그래서 뭐 학생들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거고 꾸준히 공부를 하면 하는 만큼 또 표가 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또 성장을 하시는 거고 성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과정 중에 계시니까요. 잘 도와드리고 싶고 영어라는 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엄청 비중이 큰 만큼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면 또 좋게 하시면 좋은 방법으로 하시면 많이도 많이지만 또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움직여지고 올라가는 게
그래서 분명 여러분에게 이제, 합격의 영광을 가져다 줄 과목이 요새 다른 과목으로 합격의 영광을 끌어올 수 있을까? 영어가 안 움직여진 채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도를 가시는 거. 제가 오늘 되게 문제 푼 거 약간 날림 같지만 이거는 어휘랑 문법이랑 생각을 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분만 딱 보고도 1번만 봐도 알았는데 왜 더 있겠느냐 이런 거였지. 이게 이제 이렇게 날림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그걸 보여드렸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는 25분이라는 시간 내에 문제를 딱딱딱 풀려면은 이 정도가 되도록 이제 연습이 돼야겠고, 그러려면 평상시에 굉장히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설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강의들 들으시고 제대로 영어를 공부하는, 그래서 단어나 문법이나 독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리가 없다. 이런 자기한테 실력이 쌓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공부를 많이들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예.